안녕하세요. 랩뷰 핵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2장 구조 파트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형태인 while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측이나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복습을 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구조 파트에서 while로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잠깐 나왔던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었죠. 자, 그게 웨이폼 차트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웨이폼 차트는 여러분들이 계측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웨이폼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웨이브폼 차트는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림으로 표시해주는 그러한 종류의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폼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웨이브폼 차트의 보이기 아이템, 그리고 웨이브폼 차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웨이브폼 차트의 그림을 그릴 때 업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모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인디케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웨이브폼 차트라고 하는 것과 웨이브폼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본 기억이 있겠지만 웨이브폼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우리가 받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를 쭉 받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웨이폼 차트는, 자, 설명이 한번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로 루프문 내부에서 사용이 되고, 표시된 내용을 스크롤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연속적인 데이터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한 수치 인디케이터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러한 인디케이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와 연속적으로 표시, 즉 현재와 과거 상태를 연속적으로 표시하고 뉴메릭, 수치나 클러스터 형태의 값을 출력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웨이폼 차트의 특징입니다. 자, 웨이폼 차트에 보이는 아이템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네모 박스 안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X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데이터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플롯 범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웨이폼 차트로 들어오는 입력이 꼭 하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색깔에 따라서 나누어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자, 디지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숫자로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럼 그래프 팔레트는 이 부분은 그림 중에서 특정 부분을 더 확대하거나 전체적으로 다 보거나 뭐 이런 식의 그림을 자세하게 보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래프 팔레트가 되겠고요. 자, X 스크롤 막대는 시간이 쭉 지나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제 뒤쪽 부분이 다 넘어가게 되는데 뒤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X 스크롤을 할 수 있는 막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스케일 범례 등이 있어서 웨이폼 차트에 다양한 보이는 아이템을 이용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웨이폼 차트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이런 보이는 아이템들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웨이폼 차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우클릭해서, 자, 여기 그래프가 있죠. 그 그래프에서 웨이폼 차트라는 걸 그려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인디케이터라는 거 우리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 색깔이 연하고요. 작은 삼각형이 왼쪽에 있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방금 전에 봤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 조금 허전한 게 있죠. 다른 그 여러 가지 보이는 아이템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보이는 아이템을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클릭을 통해서 보이는 아이템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고 선택되지 않은 것들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플롯 범위인데 현재 데이터가 한 가지만 들어온다 라고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두 가지 이상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를 바꾼 다음에 쭉 눌려주면 여러 개의 화살표가 다른 색깔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우클릭을 해서 보이는 아이템 중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수치로, 현재 들어오는 값이 구체적인 숫자로 얼마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클릭해서 보이는 아이템 중에 그래프 팔레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그래프 팔레트는 자, 현재 이 값들을 특정 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고 X 부분만 확대, 위아래 Y 부분을 확대, 전체 그림을 다 보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화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이는 아이템 중에 X 스크롤 막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과거 이전의 그래프는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스케일 범례로 일반적인 내용들을 포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웨이폼 차트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습은 온도 측정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습인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측 시스템인데요. 외부에서 온도를 측정을 받아서 온도를 측정해서 그 값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측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while 룹이 존재하죠. 그리고 정지 버튼을 하나 둘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100ms 간격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뒀고요.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온도를 측정받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 컴퓨터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 센서와 다른 DAQ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하나의 온도를 임의의 온도를 내보내게끔 하는 일종의 랜덤하게 내보내게끔 하는 서브 VI를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서브 VI에서부터 온도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값을 온도계로 일단 한번 받아볼 겁니다. 이 온도계는 인디케이터 중에서 온도계라는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 대신에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 온도를 내보내주는 이런 가상의 가상 온도계, 즉 서브 VI를 갖고 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 보면 이름이 simulated temperature.vi라고 돼 있죠. 자, 일종의 VI 파일인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잘 검색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 VI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저장을 해놓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먼저 요 simulated temperature.vi를 다운받아 놓는 것이죠. 저는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탕화면을 보면은 저는 simulated temperature .vi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vi를 하나 가져다 놓은 거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hile 룹이 필요하죠.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클릭해서 구조문에 while 룹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예측 시스템이니까요. 자, 이렇게 while 룹을 만들면 반드시 그 조건 터미널에 컨트롤을 하나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클릭해서 컨트롤 생성, 정지 버튼을 하나 두고요. 자, 이렇게 정지 버튼을 좀 띄워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림 함수를 가지고 올 건데요. 우클릭해서 타이밍에 기다림 함수를 가지고 위치를 시킵니다. 자, 100ms마다 룹이 돌아가게끔 할 거기 때문에 입력 파트에 우클릭해서 생성해서 상수 입력하고 100이라고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할 거는 simulated temperature.vi라는 서브 vi를 이 vi 안에 갖고 오는 거죠. 자, 서브 vi를 갖고 오는 방법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클릭을 하시고 vi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vi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올 vi가 있는 폴더를 찾아가서 vi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 저의 경우는 simulated temperature.vi가 여기 있네요. 이거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콘 모양도 예쁘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서부터 온도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H를 통해서 어떤 함수인지도 간단하게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온도를 온도계로 입력을 받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면요. 자, 이 부분에 프론트 패널로 가서요. 우클릭에 숫자형 인디케이터 중에서 온도계라는 게 있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모양을 좀 크게 해볼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온도계로부터 실제 저희가 이제 온도를 받는 거죠. 온도계 인디케이터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자, 온도계가 지금 이 온도계의 경우에는 화시로 작동하는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8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온도 측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온도계 인디케이터가 아니라 온도계 대신에 그림으로 이 지금까지 시간이 쭉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온도 측정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웨이폼 차트의 온도를 표시하는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뭐 별게 없죠. 자, 기존의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그 Simulated Temperature VI, 이 서브 VI로부터 온도계 대신에 웨이폼 차트라고 하는 차트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로 데이터를 받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온도계는 지우고요.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으로 인디케이터 중에 그래프 중에서 웨이브폼 차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여러가지 보이는 아이템들을 미리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우클릭을 해서 보이는 아이템 중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지금 실제 숫자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다시 우클릭해서 보이는 아이템 중에 자, 그래프 팔레트를 통해서 자, 특정 위치를 확대할 수도 있게끔 한번 해보고요. 자, 우클릭해서 보이는 아이템 중에 X 스크롤 막대를 줘서 과거값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두고 블록 다이그램으로 들어가서 자, 온도계에서부터 웨이폼 차트로 연결을 한 다음에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80도에서 90도 사이로 온도가 입력이 되고 있고, 이것을 시간이 쭉 지나감에 따라서 이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값이 얼마인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X 스크롤 막대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정지를 해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X 스크롤 막대를 이용하면 과거에 어떤 값을 가졌는지도 쭉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쪽에 그 그래프 팔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X값을 확대를 해보고 싶다. 그럼 X값 이렇게 클릭을 하고 원하는 부분만큼만 딱 잡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부분만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박스 부분만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요. 다음 자, Y축 부분 위아래를 확대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확대하거나 전체 그림을 다 그리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 모양을 바꾸면 이제 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래프의 그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은 여러분들 계측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멀티플롯 하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웨이폼 차트로 그려서 보는데,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프가 하나의 데이터만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 안에 3개의 데이터를 함께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온도계가 3개가 있죠. 자, 시뮬레이티드. 자, 3개의 서로 다른 시뮬레이티드 템퍼러처.vi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3종류의 3개의 데이터를 각각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3개를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는 웨이폼 차트에 전부 다 묶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클러스터에서 배웠던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클러스터 형태로 웨이폼 차트에 보내주면 이 3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연습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 연결을 지우고요. 자, 온도계를 2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3개의 온도계가 있고 3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3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클러스터로 바꿔서 보냅니다. 자, 우클릭에서 블록 다이어그램 우클릭에서 함수 팔레트에서 클러스터에 묶기라는 함수 우리 배웠었죠. 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입력하는 데이터가 3개이기 때문에 칸을 하나 늘리고요. 자, 각각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결과 나오는 출력 클러스터를 웨이폼 차트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고요.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크게 보기 위해서 웨이폼 차트를 좀 키워볼까요? 자, 이 정도로 키우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3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플롯 범위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잠깐 정지하고요. 자, 데이터가 3개니까 이거를 3칸으로 키우는 거죠. 자, 다시 실행을 하면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3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요. 각 데이터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수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잠깐 정지를 시켜보고, 우리가 3개의 동일한 온도계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똑같진 않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받으면서 컴퓨터가 순차적으로 값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지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지연에 의해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제목인데요.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멀티플롯 하기인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그래프를 하나를 두고, 화면을 하나를 두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같이 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3개의 종류가 들어올 경우에는 3개의 데이터를 각각 다른 화면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버레이 플롯과 스택 플롯, 이 두 가지의 차이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웨이폼 차트에 우클릭을 하시고, 여기 밑에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다층 플롯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다층 플롯. 자, 층을 여러 개로 나눠서 스택 플롯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로 바꿔주면 층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서 데이터를 각 화면에 각각 보여주는 거죠. 자, 실행을 시키면 역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층 플롯도 했고요.
자, 이것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우클릭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X 스케일을 뭐 오토 스케일로 하지 않고 뭐 맞출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마크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플롯까지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자, 웨이폼 차트를 그렸는데 이제 나는 한번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값을 그냥 싹 지우고 싶다.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웨이폼 차트에 데이터 지우기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값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우클릭해서 데이터 처리에 차트 지우기라는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클릭해서 데이터 처리라는 것이 있죠. 이 안에 차트 지우기가 있습니다. 차트 지우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웨이폼 차트의 업데이트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이폼 차트가 그림을 그릴 때 몇 가지 업데이트 모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렸던 거는 지금까지 그린 거는 스트립 차트라는 것이었고 이건 뭐냐면 그림이 흘러간다. 그림을 쭉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옆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스트립 차트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리는 게 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스코프 차트인데요. 그림을 그리고 다시 옆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싹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리는 걸 반복하는 거, 이걸 바로 스코프 차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림을 한번 그리고 이걸 지우지 않고 현재 그림 위에서 다시 그 위치만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현재 값만 새로 그리는 그런 방법도 존재하는데 그걸 스윕 차트라고 합니다. 현재 그림 위에서 다시 그리는 거. 자, 오른쪽이 바로 스윕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 세 가지가 어떤 형태로 보여주는 건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런 스트립 차트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쭉 흘러가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자, 이게 아니라 자, 우클릭해서요. 웨이폼 차트의 업데이트 모드를 바꿔보는데 우클릭해서 고급입니다. 고급의 업데이트 모드라고 되어 있죠. 자, 현재는 스트립 차트입니다. 이걸 스코프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을 쭉 그리고요. 그림이 다 그려지면 다시 지우죠. 앞에 거를 싹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자, 다시 지우고 그리고 이게 바로 스코프 차트의 데이터 표현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스윕 차트는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 우클릭을 하고요. 자, 고급에서 업데이트 모드에 스윕 차트로 바꿔보면 한번 볼까요? 자, 과거 그림을 지우지 않고 현재 그림만 새로 그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스윕 차트 모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새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패널의 인디케이터에서 그래프 중에서 웨이폼 차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들이 존재합니다. 자, 뭐 3D도 있고요. 웨이폼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 XY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중에서 대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 하나를 표현할 때는 웨이폼 차트를 쓰면 되고 그 밖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폼 차트하고 웨이폼 그래프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웨이브폼 차트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는 메모리에 과거 데이터가 남아서 누적된 데이터가 보인다. 그러니까 과거 값과 현재 값을 같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폼 차트는 숫자형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숫자형 배열을 입력해도 되고 또는 클러스터를 입력해도 됐었죠. 이제 주로 데이터 하나짜리인 스칼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웨이폼 그래프의 경우에는 메모리가 없고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현재의 데이터만 보여주고 얘는 주로 배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프를 배열로 바꿔서 그려줘야지 현재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자, XY 그래프는 X축 배열과 Y축 배열
즉 x축이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x축도 어떤 특정한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y축도 의미 있는 값을 가질 때 그것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xy 그래프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간단하게 웨이폼 차트하고 웨이폼 그래프 두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크니까 이거 약간 좀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자, 웨이폼 차트하고 그래프를 같이 그릴 건데요. 자, 우클릭해서 웨이폼 그래프도 하나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웨이폼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온도계는 이제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만 하고요. 자, 웨이폼 그래프는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배열에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온도계에서 스칼라가 나왔을 때 직접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배열로 바꿔서 그래프에 보내줘야 연결이 됩니다. 배열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들 공부한 바 있죠. 블록 다이어그램에 우클릭해서 배열로 가서 배열 만들기가 있습니다. 배열 만들기를 가지고 오고 이 값을 연결을 해서 웨이폼 그래프에 그려주는 거죠. 웨이폼 차트는 스칼라와 배열 전부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자, 데이터가 하나니까요. 플랫도 줄이고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웨이폼 차트는 이제 계속 과거의 그래프를 같이 보여주는데 웨이폼 그래프는 보면 어떻게 되죠? 자, 다시 정지하고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아이템 중에서 자, 이렇게 엑스플로러 막대도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웨이폼 차트는 방금 전에 이거는 스윕 차트죠. 스윕 업데이트 모드죠. 자, 이거 과거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는데 웨이폼 그래프는 뭐냐면 현재 데이터 값 하나만 보여줍니다.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라서 마치 그림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시간은 0이고 지금 현재가 이 가운데 값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웨이폼 차트와 그래프의 차이인데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값이 쭉 들어오는 값을 살펴볼 때는 웨이폼 차트가 좋을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x값과 y값에 따른 값들을 한꺼번에 보여줄 때는 웨이폼 그래프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습은 차트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그리는 연습인데요. 뭐 재밌는 연습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봅시다. 웨이폼 차트는 하나가 있고 밑에가 프론트 패널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3개의 데이터가 함께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난수가 하나 여기에다가 난수가 하나 들어오고 사인 함수가 하나 들어오고 코사인 함수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3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주는 거죠. 자, 사인하고 코사인은 시간에 따라서 값이 계속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특정 주파수에 따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우리 인덱스가 순차적으로 쭉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값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덱스를 2파이를 곱해서 100으로 나눈 다음에 이 값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 값을 그려주게 됩니다. 시간 지연은 0.5초로 됐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우클릭해서 구조문에 while 룹을 하나 그리고요. 자, 정지 버튼 만들고 자, 여기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곱하기 함수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함수 팔레트에 숫자형의 곱하기 있죠. 자, 이 곱하기를 라디안 값, 인덱스를 라디안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2파이를 곱해줍니다. 자, 2파이는 어디 있느냐? 여기 우클릭해서 숫자형에 보면은 수학 앤드 과학이 있죠. 수학 앤드 과학에 2파이. 자, 요것도 역시 다 있습니다. 2파이, 파이 또는 뭐 익스포넨셜 뭐 전부 다 있죠.
여러분 이것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4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 파일을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100으로 나누는 거죠. 자, 나누기 함수를 갖고 오고요. 숫자량에 나누기 있고요. 갖고 와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100으로 나누기 위해서 요 나누기의 입력 파트에 생성을 해서 상수를 하나 두죠. 자, 10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100으로 나눠주고요. 자, 이 값이 x값이 되어서 사인 함수를 그리는 거죠. 자, 사인 함수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우클릭해서요. 자, 여기 수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학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기본적인 거는 숫자형들 방금 전에 봤던 거죠. 이런 것들 많이 봤고요. 이거는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그거 말고 기본과 특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삼각 함수가 모든 종류의 삼각 함수가 다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 함수 갖고 와서요. 자, 나누기의 결과값에 연결해주고 뭐 코사인도 하나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수학의 기본 앤드 특수의 삼각함수의 코사인이 여기에 있죠. 코사인도 같이 그려보고, 자, 난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숫자형의 난수, 0에서부터 1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자, 이 값을 세 개의 값을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값을 묶어서 클러스터로 만들어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클릭하고요. 자, 클러스터에 묶기 여기 있죠. 자, 세 개의 데이터니까 이 값을 확장을 합니다. 세 개로 확장을 하고요. 난수 연결하고 사인도 연결하고 코사인도 각각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얘를 웨이폼 차트에다가 보내는 거죠. 자, 그럼 프론트 패널로 와서 우클릭에 그래프의 웨이폼 차트를 하나 그리고요. 좀 크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값을 3개, 3가지 이제 플랫이 있는 거죠. 자, 요 웨이폼 차트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아직 하기 전에 이제 시간 지연 함수 하나 둬야죠. 클릭해서 타이밍에 시간 지연을 하나 두고요. 자, 여기는 뭐 시간 지연을 0.5초로 해보겠습니다. 0.5초로 확인을 하고, 자, 보이게끔 바깥으로 빼놓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프론트 패널로 가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조금 느린데요. 요거 시간 지연을 조금 더 한번 줄여볼까요? 이 값을 0.1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 빨리 그리기 위해서. 자, 처음부터 한번 예쁘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클릭해서 자, 여기에 그 데이터 처리에 있었죠. 데이터 처리에 차트 지우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랜덤 함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반복이 되는 거고, 빨간색 사인 함수, 그리고 초록색 코사인 함수가 함께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한 그림에 그리거나 또는 스택 플랫을 하거나 이렇게 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여러분들 방법들에 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웨이폼 차트에 보이기 아이템, 사용하기, 업데이트 모드, 웨이폼 차트와 그래프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웨이폼 차트는 과거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표시하면서 값을 출력하는 그러한 특수한 수치 인디케이터다 라는 말씀을 했었죠. 자, 주로 루프분 내부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가지 플롯, 범례,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래프 팔레트, 엑스 스크롤 막대들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온도 측정 시뮬레이션 했었고요. 이것은 simulated temperature.vi는 적당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 놓은 다음에 VI를 갖고 와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웨이폼 차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봤고요. 다음 그림을 여러 개의 그림을 한꺼번에 멀티플롯을 할 수도 있고 층을 쌓아서 멀티플롯을 스택 플롯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웨이폼 차트의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차트 지우기를 이용하면 되고, 다양한 방식의 업데이트 모드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모드를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이폼 차트는 과거의 누적된 데이터가 보이지만 웨이폼 그래프는 현재의 값만 보인다. 그리고 주로 배열에 사용되고 XY 값이 각각 의미가 있는 어떤 값일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연습 문제까지 다시 한번 풀어봤죠. 자, 웨이폼 차트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둬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한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케이스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다루고 이 핵심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